안녕하세요. 밤사이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이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지치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는지, 왜 이렇게 좀 회원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차피 어려운 길을 가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잘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이렇게 뭐 궁지로 모는 일들이나 또 아니면 상대에게 안 되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왜 계속 그러는지, 진짜 이거 회원을 살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뭔가를 뭐 이렇게 완성하고 싶은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시더스에 있는 자산이 몰수 보존 판결이 나왔다, 뭐 이런 방송이 있었더라고요. 이 일로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납니까? 저는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사기 배임이 확정될 때까지 자산을 처분을 못하게 보존시키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기는 기소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기에서도 좀 의문이 있는데, 뭐 아무튼 판결문을 들이대고 하니까 뭐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뭐 저희는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나 뭐 회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뭐 아무튼 이게 왜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전 조치가 회원들에게 불리하나요, 여러분?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아마 시더스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명령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처분도 어렵고 중요한 건 신탁도 어렵습니다. 신탁 수익자 지정할 때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나요? 모든 자산 찾아가지고 신탁하고 그러고 그 돈 나눠준다라고 했죠. 지금 신탁 자산 얼마인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존 조치로 더 이상 신탁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수익자 지정하라고 해놓고선 뭐 700억 뭐 요 정도 갖고 나눠준다는 이야기인데, 처음과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요? 신탁을 반대한 사람들과 수익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네요.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압류 처분도 막는 거고 신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탁을 반대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게. 뭐 사기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뭐 공정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 근데 이 벌써 재판 과정 자체가 길잖아요.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1심, 2심, 3심까지 확정 판결 나려면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처분이 쉽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그 사이 뭐 지원을 통해서 남은 선수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뭐 이 일로 지원 사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장님이 자산 팔아서 회원들에게 돌려준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자산은 미래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서 이게 처분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가 오를 건데 왜 지금 처분을 하냐? 오히려 잘 된 일이죠. 왜냐면 그 사이에 누가 압류라도 넣고 또 잘못된 뭐 신탁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산이 처분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법원에서 막아준 거죠. 우리는 사기도 다툴 거니까, 우린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기 다툴 때까지 이거,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자산들을 딱 지켜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잘된 일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이거 손을 못 댑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산 팔아서 나눠 갖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존 조치로 자산 정리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신탁도 수익자 지정 안 한 회원들이 처분하도록 가만둘까요? 뭐 나눠 가질 돈도 적겠지만 이거 수익자 이제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이거 처분하도록 가만두질 않습니다. 수익자 신청 안 한 채권자가 훨씬 많잖아요. 아니 뭐 13만 원짜리들 뭐 다 그렇게 뭐 수익자 지정한다고 그 금액이 인원은 돼도 금액이 뭐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한다고 해도 100이라 그래도 90%가 한다고 해도 나머지 10% 회원들이 반대할 건데 이거 강제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법적으로 다툼이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까요? 그들 빼고 정리할 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리가 된다라고 해도 그 700억 갖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뭐 몇십만 원씩 돌려가질 건가요? 뭐 몇만 원씩 돌려가질 건가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상적인 신탁을 했다라고 했어도 이번 보전 판결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혹시라도 사기나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 말은 애초에 신탁도 사기 배임이 예상되는 사업에 그 수익금 아니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주체자 회장이 신탁을 통해서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이 신탁이. 그렇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행위로 신탁도 원상복구, 몰수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수익자 지정을 했다라고 해도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수익자 지정을 그러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왜 모두가 수익자 지정을 안 했을까요? 거기에는 목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 지정으로 현금화를 시킨 후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킨 후에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여기가 C3호잖아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자 지정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이걸 신탁을 해서 수익자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걸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을 나눠주겠다. 이 말은 내가 100%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그런 채권자들도 있어요. 회원들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자 지정을 이제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채권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 그들만 이걸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걸 참여하지 못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처분화시켜서 나눠 갖는 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100%내 선수금을 찾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절대 여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뭐, 그 100%다 한 푼도 못 찾아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10%만 받으려고 가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10%도 아니고 1% 나눠 가져요. 700억으로 지금 그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만 원, 2만 원 받아가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신탁도 못 하는데, 그럼 신탁되어 있는 자산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쳐도, 그걸 처분해서 나눠줘도 폭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회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참여해가지고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본인 통장에 받는 그런 분배에 대한 금액을 확인한 이후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점점 더 어렵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에 의한 자산 처분에 의한 나눠 갖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고 회원들이 큰 동요를 할 미래 나중에 결국에는 그럴 일들이고 결국에는 이 보존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산 그거는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그리고 지원 사업이나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자산을 지켜서 미선수금을 돌려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처분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것이었고 그래서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자산이 정리되어서 나눠주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펜비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네들 자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10% 20% 나눠주려고 그리고 회사 완전 망치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맹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 최근에 뭐 했나요? 자산 정리해서 나눠주겠다라고 그들이 주도했잖아요. 펜비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펜비는 남아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끝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펜비야. 이렇게 공격한 게 누군가요?
그런데 그들이 최근에 그런 일들을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법원 판결로 더 이상 그 일도 힘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잘 된 일입니다. 동요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산 팔아서 사업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에게는 엄청 곤란한 일이죠. 아마 더 이상 그 일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힘들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자산 정리하려고 하면은 몇 년 걸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사기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산 빼돌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도 이젠 더 이상 그 자산 넘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신탁 자산 팔아서 한번 나눠줘 보세요. 뭐 얼마나 돌아가는지. 물론 처분도 못하게 맞겠지만 이 신탁 자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일도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각자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솔루션을 만들어서 회사의 자산을 노리고 자산 처분을 통해서 사업을 돌리려고 했고 그런 일들로 이런 분란이 생겼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다 뭐 수포로 돌아갔네요. 그 혼란은 회원들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상대를 막으려고 악수를 두면서 결국 본인들도 궁지에 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벌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 죽는 거는 모르고 남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 죽이는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뭐 보존 조치로 시사모가 환호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무슨 이유로 좋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본인들도 나쁜 일인데 왜냐면 뭐 그거 신탁하려고 한 거 이제 못 하잖아요. 아마 지원 이제 사업이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회장님이 자산 팔아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뭐 이 지원 사업이 자산 팔아서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이 일로 회장님의 능력을 한번 더 체크해 볼 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도 크게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잘 된 일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오히려 도둑놈들 많으니까 법원에서 감사하게 보존 명령 해준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결론은 보존으로 자산 뺏길 일 없다. 더 이상 신탁도 하지 못한다. 솔루션이 답이다. 지금 나온 솔루션은 지원이다. FSD 지분 관계 해결로 법적 리스크 해결하면 된다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